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진말소. 임대사업자가 그 공급 없는 상황에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낸 주범으로 찍히면서 혜택들도 없어졌지만 나중엔 등록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20년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동말소가 다 예정이 되고요. 아파트는 자동말소. 네. 그래서 여기서 막은 게 뭐냐면 아파트 임대사업자 막았고요. 그리고 단기,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을 대체주택으로 잡았을 때 단기 4년짜리 요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단기 등록 자체가. 자, 원래 이전부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은 잘 안 하셨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등록이 원래는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도 본인이 판단해서 아 임대사업자 그래도 너무 길어 나는 하기 싫어 하면은 한 달 이내에 취소가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3개월로 연장해줬어요. 네, 이게 되면서 3개월 동안 시간 줘서 안 할 건 말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고요. 지금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건 뭐냐면 그 아파트하고 이런 단기 임대가 안 된다는 거고 무조건 지금 10년짜리를 하는 거예요. 10년. 임대사업자는 10년짜리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추후에 단기 임대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얘기일 뿐이지 지금은 10년짜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유형들 아까 말했던 이런 얘네들은 자진말소가 가능해요. 본인이 말소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10년, 그러니까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전에는 8년이었으니까 그때까지 다 채울 필요가 없다. 자, 근데 아까 말했던 빌라나 오피스텔 장기 임대를 놓으셨던 분들은 자진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자진말소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해본 사람이 지금 3분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진말소의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알겠지만 보통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말소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임대기간 절반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취득세 추징도 안 당해요. 원래 취득세 감면 받잖아요. 그것도 추징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자진말소는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어느 때도 가능하더라. 만약에 그 임대사업자를 끄지 않고 말소를 안 한 상태에서 팔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시는 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소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지 자진말소가 완성이 돼요. 지금 아직 자진말소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은 말소를 먼저 해야 돼요. 매도를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냥 임대사업자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은 추징당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말소를 먼저 하고 매도를 해야 이게 자진말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먼저 하고 말소를 해. 어차피 팔 건데 그냥 팔고 나서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내셨지. 자, 보면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혜택 추징. 혜택이 뭐가 있었죠? 기존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 중요한 건 뭐야? 양도세지 뭐. 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말소 후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소를 끌려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없으면 상관없죠.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매도 계획에 대해서 동의서를 한 장 받아놔서 가야지 말소가 진행돼요. 이게 없이는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진말소는 이런 게 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만약에 자진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면 자, 혜택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재당첨 제한 문제나 기타 사유로 매도해야 될 때, 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돈이 급해요. 임대사업자 냈는데 돈이 급하면 얘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비사업 관련지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하신 분이 많아요. 쪼개서. 그런데 얘도 진행되고 얘도 진행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정법에 의한 사업지를 2군데 이상 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을 신경 써야 돼요.
얘가 관리처분 떨어지고 당첨되는 순간, 그러니까 조합원 신청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권을 받는, 확정되면, 관리처분에 확정되면 그때부터 재당첨 제한이 걸려요. 그때 만약에 다른 거 사놓은 게 똑같이 들어와요. 그럼 하나는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죠. 증여를 하거나. 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이제 매도를 하시죠. 왜냐하면 자녀도 세대 분리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자, 임대주택 포괄 양도 양수라는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한테 팔면 괜찮은 거예요.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자, 의무 보유 기간, 지금은 10년이죠. 채우지 않은 임대주택을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임대주택 포괄 양도 양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모르면 실수예요. 실수하는 대가가 커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도자한테 아주 큰 피가 흐르게 되죠. 자, 첫 번째,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 들어 10년짜리인데 5년 만약에 매도했다. 그럼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 하지만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매도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에 대해서. 근데 이 3천만 원 과태료는 피할 수 있지만 다만 세제 혜택 환수는 피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취득세 감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같은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분, 이 두 분한테 팔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했는데 이분이 등록 안 했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피똥 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괄 양도 양수를 하면은 매도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 임대사업자 혜택. 취득세 감면, 종부세 배제, 양도세 배제는 모두 토해내야 된다. 중간에 팔면.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불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겠죠. 지금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은 이걸 신경 안 써도 돼요. 양도세도나 뭐 종부세, 취득세 감면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등록하셨던 분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혜택 받은 금액이 만약 크다.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져간 게 나아요. 포괄 양도 양수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3천만 원 과태료만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들 장단점 봐야겠죠? 매수인은 종전 임대사업자의 기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년이잖아요? 그럼 뒤에 임대사업자에서 내가 산다. 주인사 물건이에요. 그럼 주인사 물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좀 같은 주인사 내줄 사람 절실히 원하지 않겠어요? 3천만 원 안 내려고. 그쵸? 그러면은 최소한 그 이상은 3천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게 되면 나머지 임대 의무기간 10년 중에 만약 5년을 했으면 5년만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5년만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써놓은 건데 앞 소유자 8년 중에 4년 보유 시 남은 4년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의무 보유 기간은 누적이 돼요. 팔아도 된다는 거지. 이거 끝나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으실 거라면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기간 10년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사용해서 의무 보유 기간이 좀 지난 물건을 자진 말소 물건을 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